자, 그리고 제가 맥북 프로에서 사용하는 멀티포트인데요. 일단 43인치 화면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사전 예약 때 바로 구매해서 이렇게 빨리 개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출시 후 2년 7개월 만에 후속작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패드 미니 개봉기를 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몇 년 전에 아이패드 미니 2세대로 아이패드 OS를 리뷰한 적은 있지만 개봉기를 한 것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사진과 함께 미니라고 필기체로 무지개 색으로 적혀 있고요. 자, 뒷면에는 64GB 와이파이 버전이라고 되어 있고 색상은 퍼플 색상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프로와는 달리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비닐을 뜯어서 제거하고요. 자, 그러면서 뚜껑을 열어보면 자, 그리고 이쪽에 본체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본체를 감싸고 있는 포장이 비닐이 아닌 종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잠시 이렇게 빼두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구성품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혹시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죠. 애플 스티커가 2개 들어있고,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서하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20W 고속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C2C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게 끝이고요. 헤드만이라도 이렇게 충전기를 넣어줘서 이제는 뭐 고맙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아이패드 미니의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포장을 뜯어내고요. 자, 일단 전원부터 먼저 켤게요. 자, 일단 첫 느낌은 아이패드 에어4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는 8.3인치 16대 10.5 비율의 2266에 1488을 지원하며 패널은 IPS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5에 비해서 해상도는 비슷하고요. 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업그레이드 되어서 12메가픽셀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는 전원 버튼 겸 터치 ID 센서가 있고요. 스피커 홀이 2개가 있는데 에어 4세대처럼 여기 하나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에어 4세대와 달라진 것은 이 볼륨 버튼이 상단부 좌측으로 위치가 바뀌었고요. 자, 이것은 이 애플 펜슬 2세대 때문에 위치가 이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는 애플 펜슬 자석식 커넥터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USB Type-C 충전 커넥터가 있고요. 자, 하단부 역시 스피커가 2개가 있는데 자, 하나는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서만 소리가 나고요. 아이패드 미니 5에 비해서 진정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장착되었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 퍼플 색상인데요. 다행히 색상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일단 품절이 될까봐 급하게 산다고 손을 떨면서 선택을 했는데요. 자, 후면 카메라도 전작인 미니 5세대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장착되었고요. 특히 트루톤 플래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이크가 있고요. 이 트루톤 플래시가 추가된 거는 에어 4세대보다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작기 때문에 카메라를 많이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크기는 미니 5세대 가로폭이 신기하게도 134.8mm로 동일하고요. 대신 세로 길이가 미니 5세대에 비해서 7.8mm 줄어든 195.4mm입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크기는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베젤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두께는 미니 6세대가 0.2mm 더 두꺼워졌고요. 자, 무게는 미니 5세대보다 7.5g 더 가벼워진 293g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제가 앞에서 켜놨고요. 자, 번호를 누르고 아이폰 13 프로를 가까이 갖다 대면 이런 메시지가 뜨죠. 자, 계속 누르면 빠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을 자, 여기에 넣으면 켜지고요. 인증이 끝났죠. 자, 일단 보안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터치 ID 센서를 등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모두 끝났고요. 잠깐 사양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AP가 아이폰 13 프로와 같은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럭 수를 다운시켜서 탑재되었고요. 고성능 코어와 효율 코어 모두 다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니 5세대에 비해서는 엄청난 점프이고요. 에어 4세대보다 더 한 단계 앞선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15 바이오닉은 스마트 HDR4를 지원하는데 후면 카메라가 구형이기 때문에 스마트 HDR3만 지원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램은 4기가이고 LPDDR4X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에어 4세대와 동일하고요. 저장 용량은 64GB와 256GB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19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지는 확실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집에서 사용하면서 콘텐츠 소비용이면 64GB면 충분하죠.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미니 5세대까지 라이트닝 포트였는데 드디어 미니 6세대에는 C타입 포트로 변경되었습니다. USB 3.1 버전으로 전송 속도도 빠르고요. 자, 얼마 전에 아이패드 OS 15가 출시되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상단부를 누르면 바로 멀티태스킹을 만들 수 있죠. 예전 방식은 제스처로 독에서만 불러올 수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추가로 최근 사용 앱에서도 바로 멀티태스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파리를 메모장 대신 집어넣어주면 메모장이 빠져나오고 사파리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켜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여기 상단부를 눌러보면 앱 선반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사파리에서 탭을 여러 개 해놓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앱 선반별로 페이지를 다르게 하시면은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걸 용도에 맞게 분리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이패드에서도 앱 서랍을 쓸 수 있어서 별도로 앱을 정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앱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주고요. 이것 말고도 바뀐 부분이 많지만 오늘의 주제는 개봉기이기 때문에 제가 올린 아이패드 OS 15 리뷰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단에 붙이면 바로 연결이 되면서 충전을 시작하죠. 자, 볼륨 버튼을 왜 상단 좌측에 옮겼는지 알겠네요. 자, 펜슬 자체가 미니만해서 부착하면 꽉 차죠. 자, 메모장에서 간단한 필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애플 펜슬과 관련된 앱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스캔한 문서나 PDF 파일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PDF 파일로 한번 보면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시력이 1.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깨알 같은 글자도 잘 보이긴 하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세로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면 보기가 힘들고 확대해야 잘 보이는 편이고요. 이 전체 화면에서는 필기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이나 간단하게 메모할 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이렇게 가로로 놓고 필기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단부가 잘리기 때문에 세로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화면을 많이 움직여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젤리 스크롤 현상도 생겨서 이게 많이 거슬리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볼 때는 비율 자체가 16대 10.5여서 이 상하 렛터박스가 덜한 것은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영상을 볼 때는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손으로 쥘 수도 있고 무게 또한 10인치 이상의 이 태블릿보다 가벼운 편이어서 두 손으로 쥐고 사용하기에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맥북 프로에서 사용하는 멀티포트인데요. 일단 43인치 화면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HDMI 포트를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포트를 사용하면 좋은 것이 화면을 보면서 충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모니터 자체가 타입 C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포트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HDMI 포트로 보는 것보다는 화면 크기도 더 크고 화질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작아서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되고 무선으로 에어플레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어센터에서 에어플레이를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무선으로도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전작 대비 진정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는데요. 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단부 홀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고요. 하단부 좌우측 양쪽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자, 바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미니 5세대에 비해서는 소리가 정말 좋아졌고 특히 좌우 균형이 맞기 때문에 더욱 듣기가 좋습니다. 중저음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에어 4세대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도 전작과 동일한 5123mAh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몇 년 만에 후속 모델인데 용량을 최소한 6000mAh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크기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신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는데 그에 맞게 용량을 늘려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사용시간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20W 정품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 타입C 충전기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미니 6세대를 기다린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품절도 되었겠죠. 하지만 출시 초기부터 젤리 스크롤이니 셀룰러 버전은 상관없지만 와이파이 버전 같은 경우는 셀룰러 모듈이 빠진 빈 공간의 모형, 부품 조립 불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있어서 정말 뽑기를 잘 해야 될 듯 하고요. 일단 젤리 스크롤은 100%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욱 문제점은 애플에서는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추가 수정은 없을 듯 하고요. 일단 개봉기를 하면서 잠깐 사용해본 저의 생각은 필기용으로는 비추이고요. 그런 분들은 에어 4세대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가로 모드로 게임이나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되도록이면 셀룰러 버전으로 구매하세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말이죠. 이상으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